지금 미국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70년간 철저히 지켜온 금기를 깨는 역사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에게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허락한 겁니다. 5,000톤급 핵잠수함 4척 이상. 2030년대 중반 태평양 배치. 이 소식에 중국이 긴급 중앙군사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미국은 왜 70년간 지켜온 원칙을 깼을까요?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그 수준에 도달했을까요? 도대체 펜타곤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제임스 T. 하워드입니다. MIT에서 해양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35년간 미국 해군전략연구소에서 잠수함 기술을 연구해 왔습니다. 냉전 시절 소련 잠수함을 추적했고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설계에도 참여했죠. 한미 해군 협력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으로도 10년간 일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오전 9시 워싱턴 D.C. 펜타곤 3층 제 사무실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해군작전사령관 브래드 쿠퍼 제독이었어요. 그의 얼굴엔 심각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워드, 한국이 핵잠수함 기술 평가를 요청했네. 자네가 직접 가서 확인해주게.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209급과 214급 디젤 잠수함은 독일 설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고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도 재래식 잠수함일 뿐이었죠. 제독님,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건 시기상조입니다. 소형 원자로 기술도 없고 핵연료 농축 능력도 없습니다. 쿠퍼 제독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라는 거야. 국방부 고위층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어. 정확한 평가 보고서를 올려주게. 12월 5일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은 건 이번이 세 번째였어요. 하지만 이번 방문은 달랐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삼엄한 경호가 붙었거든요. 국방과학연구소 김태준 대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48세의 그는 해군 잠수함 사령부 출신이었어요. 하워드 박사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먼저 거제도 해군기지로 모시겠습니다. 부산에서 다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거제도 남단의 비밀 해군기지였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경비초소들이 삼엄했어요. 기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멈췄습니다. 거대한 건식독에 3,000톤급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놀란 건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용접 품질이었어요. 선체 용접선이 완벽하게 매끄러웠습니다. 독일 HDW 조선소 수준이었어요. 어쩌면 그보다 더 정밀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김 대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3,000톤급 디젤 추진이지만 선체 구조는 5,000톤급 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습니다. 압력 저항, 소음 감쇄 모든 부분을 핵잠 기준으로 만들었죠. 저는 도면을 요청했어요. 설계도를 보는 순간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래식 잠수함이 아니었어요. 핵 추진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도록 구획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대령님, 이 설계는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김 대령의 대답이 의미심장했어요. 199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30년 가까이 준비해왔습니다. 30년이라고요? 네. 우리는 언젠가 이날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준비했어요. 다음 날 저는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 지하 연구동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출입구부터 보안이 삼엄했어요. 홍채 인식과 지문 인식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하 3층 대형 실험실.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소형 원자로였습니다. 정확히는 200mW급 선박용 원자로 시제품이었어요. 크기는 가로 4m, 세로 5m. 잠수함에 탑재하기에 완벽한 크기였습니다. 박진수 수석연구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53세의 그는 25년간 원자로 연구만 해온 전문가였어요. 두꺼운 안경 너머의 눈빛이 조용하지만 강렬했습니다. 하워드 박사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20년간 개발한 KNR-200입니다. KNR? 코리어 네이벌 리액터의 약자입니다. 200은 메가와트 출력이고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매우 정교했어요. 1차 냉각제 순환 구조가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잠수함과 유사했지만 더 소형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독자 설계입니까? 박 연구원의 대답이 담담했어요. 90%는 우리 기술입니다. 10%는 국제학술 교류를 통해 얻은 공개 정보를 활용했고요. 하지만 핵심 기술은 모두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가동해 보셨습니까? 네. 2022년부터 30차례 가동 실험을 했습니다. 모두 성공이었어요.
그가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실험 데이터들이 쭉 나열되었어요. 온도, 압력, 출력,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박 연구원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미국이 허락하지 않을 걸 알았으니까요. 한미 원자력 협정이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준비만 했습니다. 언젠가 허락받을 그날을 위해서요. 그의 말에 묘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30년간 침묵하며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연구원님, 원자로는 만들었다 쳐도 해결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홍축 우라늄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확보할 수 없습니다. 박 연구원이 다른 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라늄 농축 파일럿 플랜트였습니다. 물론 실제 가동은 하지 않았지만 모든 설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박사님, 우리는 이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을 신뢰하니까요. 우리가 진정성을 보여주면 미국도 인정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이 끝까지 거부한다면요?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럼 우리 스스로 만들 겁니다. 30년을 기다렸으니 10년 더 기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가질 겁니다. 이건 우리의 수건이니까요.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거제도로 갔습니다. 이번엔 수중 시험장을 방문했어요. 수심 300m까지 압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대형 수조였습니다. 기술진들이 시험용 선체 모듈을 수조에 넣었어요. 천천히 압력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100m, 200m, 300m, 400m, 500m. 500m 수심 압력에서도 선체는 끄떡없었습니다. 이건 러시아의 타이푼급 핵잠수함 수준이었어요. 저는 기술진에게 물었습니다. 최대 자망 깊이 목표는 얼마입니까? 600m입니다. 600m라고요? 그건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기술진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세계 최고입니다.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어야죠. 오후에는 소음 측정 실험실을 둘러봤습니다. 무향실 안에서 프로펠러 소음을 측정하는 시설이었어요. 김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잠수함의 소음 수준은 110데시벨 이하입니다. 이건 미국의 버지니아급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110데시벨 이하면 거의 탐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놀라고 있었어요. 저녁에 김 대령과 단둘이 식사를 했습니다. 조용한 한식당에서 그는 속내를 털어놨어요.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30년 전부터 핵잠수함을 준비해왔어요. 노태우 정부 때부터였습니다. 미국이 허락하지 않을 걸 알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까지 집착하셨습니까?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6.25 전쟁 때 우리는 부산까지 밀렸습니다. 바다가 없었다면 우린 끝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깨달았죠. 진짜 독립은 기술 독립이라는 걸요. 바다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진짜 독립국가라는 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70년 역사의 무게가 담겨 있었거든요. 12월 10일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쿠퍼 제독 앞에서 보고서를 펼쳤어요. 제독님,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독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저는 3일간 목격한 것들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소형 원자로, 선체 기술, 소음 감쇄, 모든 것을요. 소형 원자로가 작동 가능한 상태라고? 네. 이미 30차례 가동 실험을 성공했습니다. 우라늄만 공급하면 내일이라도 가동 가능합니다. 선체 기술은 독일 HDW 수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이상이에요. 특히 용접 품질과 소음 감쇄 기술은 우리와 대등합니다. 제독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우리가 거부하면? 그들은 스스로 만들 겁니다. 우라늄 농축 시설도 이미 설계가 끝났더군요. 10년 안에 완전히 독자 개발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날 오후 펜타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까지 참석했어요. 제가 보고서를 발표하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국방장관이 물었어요. 하워드 박사 확실한 겁니까? 한국이 정말 그 수준입니까? 네. 제가 35년간 잠수함을 연구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합참의장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이 독자 개발로 돌아섭니다. 그럼 우리는 통제권을 완전히 잃게 돼요. 둘째,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금이 갑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끼어들었어요. 중국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질 겁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4척이면 중국 해군 12척을 견제할 수 있거든요. 황해와 동해에서 중국의 작전 자유도가 크게 제약될 겁니다. 회의는 5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찬반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반대파는 주장했어요. 핵 확산의 선례를 만들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들도 요구할 겁니다. 하지만 찬성파의 논리가 더 강했어요. 한국은 이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협력하느냐 아니면 등 돌리고 독자 개발하게 만드느냐의 선택일 뿐입니다. 동맹 관리 차원에서 승인이 맞습니다. 12월 15일 국방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전홍축 우라늄 공급과 기술 협력을 승인한다. 하지만 이건 국방부만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최종 승인은 대통령이 해야 했습니다. 2025년 1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서명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안이었어요. 그날 저녁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역사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전폭 지원한다. 이는 한국의 기술적 능력과 동맹으로서의 신뢰를 인정한 결정이다. 한국에서는 조용한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70년 수건이 드디어 이루어진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반응은 나라마다 달랐습니다. 일본은 긴장했어요. 요미우리 신문이 일면 톱으로 다뤘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시대. 동북아 군사 균형 변화. 호주는 환영했습니다. 오커스 동맹의 좋은 선례라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가장 극적인 반응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1월 10일 베이징 중앙군사위원회가 긴급 소집되었어요. 저는 CIA 동료로부터 비공식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 해군사령관이 보고했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4척을 배치하면 우리는 동해와 황해에서 작전 자유를 크게 제약받게 됩니다. 한국 핵잠수함 1척이 우리 재래식 잠수함 3척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이 물었답니다. 대응 방안은? 해군사령관이 대답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도 핵잠수함을 더 늘려야 합니다. 둘째, 대잠 작전 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둘 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중국 해군연구소의 리웨이 연구원도 그 회의에 배석했었답니다. 그는 나중에 학술대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핵잠수함은 동아시아 해양 전략을 완전히 바꿀 게임 체인저입니다. 우리가 10년간 준비한 전략이 하루아침에 쓸모없게 되었어요. 저는 1월 말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기술협력회의 참석차였어요. 거제도 해군기지에서 박진수 연구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박사님, 덕분입니다. 박사님의 정직한 보고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당신들이 30년간 준비한 실력이 증명한 겁니다. 저는 그걸 확인하고 보고했을 뿐이에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실제 핵잠수함 설계 도면을 봤습니다. 5,000톤급 KSS-라고 명명된 잠수함이었어요. 전장 83m, 전폭 9m, 자망 깊이 600m, 최고 속도. 수중 30노트, 승무원 50명, 작전 기간 무제한. 도면을 보는 순간 감탄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무기 체계 배치, 센서 위치, 동력 시스템 하나하나가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건조 시작합니까? 박 연구원이 대답했어요. 2026년 1월입니다. 진수는 2029년, 실전 배치는 2030년 중반 예정입니다. 4척 모두요? 첫 2척은 2030만 2031년, 나머지 2척은 2032만 2033년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더 확보되면 6척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김 대령이 덧붙였어요.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태평양에서 작전할 수 있는 진정한 해군 강국이 되는 거예요. 북한 잠수함을 무력화하고 중국 해군을 견제하는 겁니다. 2월에는 한미기술 협력 세부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것들이 구체화되었어요. 전홍축 우라늄 공급, 핵연료봉 제조 기술, 원자로 안전 시스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핵추진 시스템 통합 노하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선체 설계, 소음 감쇄 기술, 전투 시스템은 모두 한국이 독자 개발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협력이었어요. 서로의 강점을 합쳐 최고의 잠수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3월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계속 한국의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워싱턴 포스트가 저를 인터뷰했습니다. 하워드 박사, 한국의 기술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놀랐습니다. 35년간 이 분야를 연구했지만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준비한 나라는 처음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습니까? 30년간의 인내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허락을 기다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냈어요.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패닉 상태입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4척이면 중국 해군 12척의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동북아 해양 전략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이 인터뷰는 뉴욕타임스, CNN, BBC로 퍼져나갔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핵잠수함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영국 제인스 디펜스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혁명. 70년 만에 이룬 기술 독립. 프랑스 르몽드도 일면에 실었어요. 아시아의 새로운 해군 강국. 한국의 부상.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독일 슈피겔의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은 증명했다. 기술은 베끼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 30년간의 침묵이 70년 수건을 이뤘다. 2025년 4월 저는 해군대학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과정이었어요. 200명의 해군 장교들 앞에서 저는 고백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그들은 해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한 장교가 질문했어요. 인내와 철학입니다. 그들은 30년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미국이 거부할 걸 알면서도 준비했습니다. 언젠가 허락받을 그날을 믿으면서요.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산도 아니에요. 의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5월에는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이 소형 원자로 기술을 민수용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원자력 쇄빙선, 원자력 화물선, 심지어 해상 부유식 원전까지. 핵잠수함에서 개발한 소형 원자로 기술을 다양하게 응용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박진수 연구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우리가 30년간 개발한 기술은 잠수함에만 쓰기엔 아깝습니다. 이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겁니다. 세계가 또다시 놀랐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잠수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원자력 해양 시대를 열겠다는 거였거든요. 6월 저는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35년간의 해군 연구 생활을 정리하기로 한 거예요. 은퇴 기념 만찬에서 쿠퍼 제독이 말했습니다. 하워드, 자네의 마지막 임무가 가장 중요한 임무였네. 한국의 진짜 실력을 확인해준 덕분에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 저는 대답했어요. 제독님, 저는 그저 사실을 보고했을 뿐입니다. 진짜 공로는 한국 기술자들에게 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12월에 회의론에서 시작해 6월에 확신에 이르기까지. 제 생각이 180도 바뀌었어요. 7월 저는 개인 자격으로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관광이 아니라 감사 인사를 하러 간 거였어요. 박진수 연구원과 김태준 대령을 만났습니다. 대전의 조용한 한 식당에서 우리는 소주잔을 나눴어요. 30년이 걸렸습니다. 박 연구원이 말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김 대령이 대답했어요. 2030년 첫 핵잠수함이 진수되면 태평양 훈련을 시작할 겁니다. 하와이까지 무급유로 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세계는 알게 될 겁니다. 한국이 진정한 해양 강국이라는 걸요.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의 견제는? 박 연구원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요. 바다는 정직합니다. 준비된 자만 호령할 수 있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긴 편지를 썼습니다. 미국 해군대학 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친애하는 미래의 해군 장교들에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술은 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산도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증명했습니다. 70년 전 부산까지 밀렸던 나라가 이제 태평양을 호령하는 해군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30년간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술입니다. 이것이 진짜 독립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불가능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요. 바다는 정직합니다. 준비된 자만 호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2025년 8월 미국 해군협회가 저에게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한미 해군 협력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어요. 시상식에서 저는 간단한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진짜 공로자는 30년간 침묵하며 준비한 한국의 연구원들입니다. 저는 그들의 실력을 확인하고 보고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자부합니다. 제가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회의적이었지만 직접 보고 인정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전문가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동맹의 의미입니다. 9월 드디어 거제도에서 역사적인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KSS-1번 함 건조 시작이었어요. 저도 초청받아 참석했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국방장관, 해군 참모 총장, 그리고 수백 명의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박진수 연구원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70년 수건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김태준 대령이 이어서 말했어요. 이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의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30년을 기다린 인내의 결실입니다. 샴페인 병이 선체에 부딪혀 터지는 순간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식이 끝나고 박 연구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4년 후 진수식에도 꼭 오십시오. 약속하세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반드시 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2029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거제도 조선소에서는 용접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 5,000톤급 핵잠수함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2030년이면 태극기를 단 핵잠수함이 태평양을 누빌 겁니다. 무제한 잠항, 무제한 작전 거리, 수중 30노트의 속도로요. 중국 해군이 긴장할 겁니다. 일본이 부러워할 겁니다. 전 세계가 놀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용할 겁니다. 지난 30년처럼요. 큰 소리치지 않을 겁니다. 그저 묵묵히 바다를 지킬 거예요. 그것이 한국의 방식입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완벽하게 실행하는 것이요. 저는 35년간 해군을 연구하면서 많은 나라를 봤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모두 강대국들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처럼 인내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70년 수건을 30년 준비로 이룬 나라는 없었어요.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입니다.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 예산도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바다는 정직합니다. 준비된 자만 호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70년 전 부산까지 밀렸던 그 나라가 이제 태평양을 호령합니다. 6.25대 바다로만 보급받던 그 나라가 이제 바다를 지배합니다. 이것이 진짜 독립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인정합니다. 대한민국을 해양 강국으로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